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하고 내일입니다. 춘천식 닭갈비 마니커 닭갈비 반값 할인 오늘 내일 마지막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캠핑 가실 때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 되겠습니다. 물론 해외로 가실 때는 PIC 괌으로 가셔야죠. 다른 데 가실 생각 하지도 마시고 해외는 무조건 PIC 괌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우리 이분께 들어야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애 야구팀 어디십니까? 네? 야구팀 어디 좋아하시죠? 어제 죄송하지만 야구를 안 봅니다. 안 보세요? 네. 그래. 저랑 똑같으시네. 그런가? 그래. 그래서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야구. 그러니까 저는 하는 건 좋아해요. 야구 하시는 성향이 야구, 축구, 뭐 스포츠들이나 직접 내가 뛰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요?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 남들 하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내가 뭐 구경할 바에야 내가 잘 뛰고 말지. 그래서 사회인 야구 같은 것도 하시고. 예? 사회인 아니요, 야구?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네. 뭐 사회인 야구 하면 야구 좋아하겠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보는 것보단 내가 차라리 뛰는 게 낫다. 예. 네. 축구 잘하셨죠? 많이 했습니다. 포지션이 예? 윙백. 뭐 그 정도 아니고 전 수비였습니다. 수비. 예. 네, 수비. 네. 443. 예. 네. 야구 모르세요? 잘 몰라요 스포츠. 443이라고는 없나? 잠깐만. 443. 11명이죠? 축구가. 예. 443 있을 것 저랑 같은데.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걸 하면서 막 열광하는 거 특히 네. 물으시니까 네네. 축구 같은 거 뭐 격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람- 격투기도 직접 하세요? 아니요, 아니 사람들 싸우는데 보고 열광하는 거 그렇잖아요. 네. 저는 뭐 태생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습니까? 별로더라고요. 남들 일에 관심 별로 없으시고. 네. 자, 그러면 지금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농담을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뭐 종료는 했지만 네. 그래도 아직 우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권 기자님 사연해 주셨는데요. 잠깐만 뭐 주말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언급을 좀 드리면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이란 이스라엘 확전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전쟁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도들이 좀 나왔고 이란 공습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어를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걸 걱정을 하지 않고 요번에도 전쟁이니까 금방 끝날 거야. 시장에는 일시적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거나 이 관계된 일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번 공격을 정치적 공격으로 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와 전화 통화 후에 네. 이란 공격을 철회했다. 요 얘기가 좀 있으면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일단 좀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시장을 하기 전에는 이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요일, 토요일이 쉬고요. 일요일 날 증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증시는 장중에 약보합 시작을 해서 1%까지 빠졌다가 종가 플러스 0.27%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러는 거죠. 이걸 일부러 제가 써온 이유는요. 우리는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우리 시장은 너무너무 예민해서 네네네. 뭐 오히려 뭐 이런 데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증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 일요일에 이스라엘은 증시가 이스라엘은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 날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유대교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시장 흐름 말씀드리면서 네. 요게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먼저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미국 시장을 잘 생각해 보면 3월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4월 시작하면서 1주, 2주간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용도 좋았죠. 실업률 좋았죠. 그리고
CPI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갔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2년 만기가 4.89, 4.99 근처까지 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수익률이 오르다 보니까 달러가 오르던 참에 지정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됐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처음 차트는 S&P 500의 주봉입니다. 2주간 지금 하락하는. 옆에 횡선은 돌파한 지수예요. 이 위에는 어찌 생각하면 오버슈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게 올라갔던 지수이고요. 네. 그러니까 신고 지수를 내고 올라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주간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이제 S&P 500이죠. 네, 그다음 거 보면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더 급락했죠. 상당히 급락을 했죠. 낙폭이 크네요. 예, 낙폭이 훨씬 더 크게 그렇게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나스닥입니다. 어때 보이세요? 별로 안 빠졌죠. 나스닥이 오히려 안 빠졌네. 나스닥은 왜 오히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나스닥도 많이 올랐잖아요. 아닌가?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아니고 다른 질문을 하실 것 같았는데. 아 나스닥은 왜 안 빠졌냐에 대한. 아니, 예, 국제 수익률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다 이 달러 대책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에 되게 민감한 게 나스닥 예,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주들이 더 급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이론대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좋아진다면서요. 네. 그럼 경기 관련주가 많은 다우는 상대적으로 버티고 나스닥 빠져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난주에 나스닥이 좀 선방을 했던 것은 제가 지난주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목요일 금요일을 나눠서 설명드릴 텐데 목요일 날 애플이 4%, 엔비디아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올랐어요. 목요일 날이.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왜? 얘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0.45분이 안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다우는 2.3%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금요일 날 전쟁 관련 우려가 나오면서 빠진 거예요. 네. 이거 아니면은 금요일 날 나스닥 1.6% 빠졌거든요. 아니면은 그 전까지는 이제 플러스에 있었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영향이 컸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왜 상대적으로 덜 빠졌냐? 그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 중에서 확실한 종목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전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애플하고 테슬라 먼저 빠졌잖아요. 근데 애플이 반등을 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아직 반등 못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주 빅테크 중에서도 빅테크의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있는 건 신고가에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엔비디아는 아직 굳건합니다. 굳건하게 그냥 있는 상태고요. 인텔이 빠지고 있고 이렇게 네. 차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역시 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경기 관련주보다는 확실한 이익 성장이 보장되는 성장주 위주로만 수급의 쏠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말이 이제는 예. 이 이른바 나스닥 빅테크 이들의 경기가 좋다는 네, 말이 그렇죠. 아닌가. 예, 그렇죠. 네. 이걸 근데 옛날 사고 방식으로 이윤번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그렇지 네. 않다는 거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거는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그 중국의 통신업체 외국산 칩 사용 규제 요 내용이 나왔어요. 중국이 자국의 통신업체들한테 외국산 칩 사용하지 마라. 근데 자국의 통신업체들, 중국의 통신업체들은 외국산 칩이라 하면은 거의 대부분 글로벌 테크 기업들입니다. 미국 네, 기업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인텔이 한 5% 빠졌고 AMD가 4% 빠졌습니다. 비중이 중국 매출 비중이 중국이 한 15에서 20%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이것저것 드렸는데요. 2주 연속 하락 조정을 맞고 있고 하락 조정 맞고 있는 가운데 국제 수익률이 올라오고 달러 인덱스 올라오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지정 리스크로 인해서 좀 부각이 더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 1%, 코스닥 1.3%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은 보면은 금요일 날 빠진 부분들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의 금요일 날은 지금 제가 오타가 있네요. 지금 주간으로만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주간에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 5,800억, 1조 6천억 정도 매수해줬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팔았고요. 2조 정도 팔았거든요. 요 흐름은 어떤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우리 시장 역시도 4월 첫 2주간 약간 경계 심리 속에서 이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선거 후에는 국내 기관들의 밸류업 관련주들을 좀 매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주사나 뭐 이런 종목들을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매도 심리가 더 우세한 가운데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연간 지수로 지난주에 하락 전환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시장에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의 시황이나 앞으로 시황에 연관되어서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목요일 날 아침에 굉장히 걱정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CPI가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국제 중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매크로의 상황이 시장에 비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총선에서 사실 이거 정치적 색 뭐 이런 거 다 빼고 어떻든 간에 총선 후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 우려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좀 우세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를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 해외에서 ETF가 이제 3.8% 하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걱정하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 시작이 마이너스 1.47% 개파락 출발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약 1조 정도 매수 유입이 되면서 플러스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날 목요일 날 흐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날 금요일 날 다시 빠졌지만 목요일 날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아침부터 막 개파락하면서 팔았는데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지해줬다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고 플러스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시장에 있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전망, 지금 사실 지난주 설명드리면서 비슷하게 제가 대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어떻든 CPI도 그렇고 고용보고서 일자리, 뭐 실업률, 뭐 전반적으로 지금은 국제 중일이 급등하고 그래서 야 금리 인하는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걸 그대로 우리도 한국은행 총재께서 지금의 유가가 오르고 지역적 리스크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CPI가 2.3%를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 하반기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금리 동결하면서 CPI가 얼마요? 2.3이요. 2.3? 예, 예. 아, 거기 도달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후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바라는 거하고 정책하고 기간이든 아니면 수치든 간에 미스매칭이 되면 시장은 그것에 불만을 표시하는다 할까? 아무튼 시장이 거기에 텐트럼을 일으키면서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은 아마도 선거 전에 유동성을 빼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즉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뭐 QT를 조정하던 뭐 국채 메인 매도를 주도하던 바이백을 하던 유동성을 계속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가운데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두 가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sek터의 실적 개선. 반도체 섹터의 그 사이클링의 개선, 요거 지금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여전히 밸류 프로그램의 역량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나 롱텀 자금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그래도 급격하게 하락시키지 않는 요인이다. 지금 지표만 보면은 이것뿐이 안 빠져? 좀 더 빠질 수 있는데 뭐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 중동의 지정 리스크가 이제 불확실성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빨간 것으로 써놨습니다. 환율 보세요. 환율 시장이 안 좋죠. 물가 시장이 안 좋죠. 네. 금리 시장이 안 좋죠. 네. 지금은 이 세 가지가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지난주부터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거 불확실성이고 그러니 피해에 있는 게 답이겠죠. 네. 근데 우리가 피해했다는 말을 흔히 쓰지만 피하는 게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하하. 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예, 또는 네.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안전자산과 뭐 또는 위험자산들을 뭐 비중을 조절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아, 해보셨습니까? 벌써 4년 넘게 5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 얘기 들었잖아요.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 구간이 왔을 때는 뭐 네. 현금을 조금 더 만들어라. 현금. 예, 뭐 요 정도의 조언들을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현금을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적 지금 시즌 오잖아요. 네. 근데 실적 발표 났을 때 하루 만에 그동안에 몇 개월을 고생했던 걸 하루 만에 올라가는 종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건들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런 걸 건들면 안 되고 그냥 뭐 다음 달 가도 이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10% 이내에 뭐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네. 요런 데서 만약에 위험 관리를 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위험 관리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올라온 거 보세요. 우리 지금 1270원, 아니 1370원 갔어요. 아, 그 진짜 저도 오늘 네.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네. 1,300 86원인가? 1380원, 여기가 80원이에요. 여기가 그죠. 이거 1380원 되면은 여러분 그 체감에서는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은 해외에 돈을 붙여야 되는 분이나 여행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게 금방 부담이 됩니다. 그러네. 여러 가지로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시장에도 그렇지만 체감적으로도 이게 좋지 않은 걸로 만들어졌잖아요. 물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물가 어때요? 물가요? 미쳤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체감으로 저도 올해 들어서 이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네. 뭐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거다 지금 국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이면 아까 다시 지금 반복이 되는데 시장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충격받을 만한 상황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물론 앞으로도 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여태까지는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충격이. 근데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서는 시장은 이런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댈 곳이 있는 것을 지금 가지고 가는구나. 우리 시장에 악재 재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도 그렇구나. 물론 1,385원이면 거의 역대급 환율 아니에요? 역대급 환율이죠. 바로 직전에 제일 높았던데 차트를 제가 가끔 보였는데 오늘 지금 안 가져왔지만 1,400원 일시적으로 넘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그 정도이죠. 역대급이죠, 역대급. 네. 이런 높은 환율에서 또 이 높은 금리의 상황에서 이 높은 물가의 상황에서 경제가 잘 돌아갈까? 개인들의 소비가 잘 돌아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그 원래 이렇게 환율이 엄청 오르면 시장 완전히 꼬라박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예. 근데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네. 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중을 어느 정도 현금 만들까,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시장 뭔가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는 뭐 현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아까 그 미국 시장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수익과 확실한 성장 섹터와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시장만 보여드렸는데 엔비디아입니다. 주봉입니다. 다. 엔비디아 뭐 당연히 막 급등했었고 최근에 3주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급락했다가 아래 꼴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이게 지난주에 엔비디아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이게 인텔입니다. 맞다. 인텔은 아래로 지금 이미 방향을 틀었어요. 네. 이거 제가 차트로 못 보여드리고 말로 그때 설명드렸었는데 많이 떨어졌네. 예, 이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쪽은 아직까지 기대를 갖고 매수가 있는 거고 이런 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애플입니다. 지난주에 다 빠지고 있는데 애플은 지난주에 거래들면서 양봉을 딱 키웠죠. 네. 애플은. 그러니까 시장은 확실한 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요. 그렇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내가 보유 종목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뭐든 간에 그 중에서 좀 더 얘가 확실히 하는 쪽으로 더 비중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걔를 가져가고
아닌 것들은 관리를 좀 하고 이러한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미국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장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또 빨간 걸 써놨잖아요. 환율 금리 상황에서 비교적 견조하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태까지의 이거보다 더 환율이 물가가 금리가 이거보다 더 막 치고 가는 상황이 되면야 더 안 좋아지겠죠. 네. 근데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의 비중이나 위험 관리 수준을 좀 맞추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시장에는 그런 바탕에는 반도체 섹터의 호실적 그리고 외국인 매수로 인한 지수 방어 요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 시즌 진입하기 때문에 실적 전망별로 개별적으로 접근하자 시장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이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 주봉입니다. 네. 그렇게 뭐 돌파하고 나서 그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여전히 뭐 당연히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봉이에요. 삼성전자 주봉. 이 돌파 후에 그 위에 상단 부분에 좀 있습니다. 여전히 뭐 외국인들이 매수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인들이 변심하면 어떡하냐, 곧바로 팔아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뭐 아직 사이클상 지금 가고 있는 진행 상황이라는 거고. 외국인들의 변심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선물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뭐 미리부터 할 필요는 좀 없지 않냐. 이런 아직까지는 말씀 나타나지 드리는 않았죠. 예,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번 외국인들 주 참 많이 사네 진짜. 예? 외국인들 참 많이 사요. 예, 그런 올해 예. 그렇게 많이 사 17조 원인가 샀잖아요. 뭐 계속 사네. 예. 희한한 일이네. 뭐가 좀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주요 이벤트 보면요. 그냥 딱 빠른 것이 전부 다 뭐냐면 경제 지표입니다. 네. 3월 소매 판매, 중국 경기 지표, 연준 베이지 발표, 그리고 IMF나 월드뱅크의 세계 전망, 전부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의 지표와 실적으로 넘어간 거예요 시장이. 네네.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중동발 지정 리스크가 있는데 시장의 기전은 이쪽으로 간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3자 정상회담 후에 대중국 견제를 공조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필리핀 이쪽에 대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거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서로의 그 제재 또는 치열한 싸움은 아마도 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칩 사용하지 말라 이러면서 인텔과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것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이구환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중국 국무원의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곧 발표할 거야라는 내용들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겁니다. 자기들이. 네. 이구환신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차량과 가전의 노후 제품 교체 지원인데요. 중국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구환신을 2번인가 3번 했어요. 그래, 이구환신을 딱 이들이 한다고 할 때 꼭 소위 그 뭐 가전, 자동차 이런 차화정 뭐 이런 어떤 이름을 붙이는 랠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갖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네 번째 노선을 말씀드렸습니다. 물가 2.3%보다 높으면 하반기 금리나 어렵겠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요. 4월 그 10일까지 수출입 지표로 보면 반도체, 자동차 부품, 부정통신이 좀 좋았다 이런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화장품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화장품이 요즘에 좋잖아요. 네. 근데 저 요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중국은 35%나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82% 늘었고 일본 38% 늘었고 베트남 44%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향 그리고 어떤 쪽 이렇게 여기도 차별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애플이 폴더폰 또는 폴더블 이거 뭐죠? 패드 이게 내년에 첫 제품이 곧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다. 빠르면 올해 말에 나올 거다. 그래요. 예,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델 컴퓨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겁니다. 11일 날 기자간담을 했는데 AI 가속기가 내장된 NPU와 고성능 GPU가 탑재한 노트북과 PC를 공개한다. 그리고 하반기에 AI PC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제품 8종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AI 기능이 되려면 네트워크를 대야 되죠. 네트워크가 돼야 되지 클라우드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PC에서 한다는 거예요. 디바이스 단에서. 네, 요게 이제 IT 쪽에는 굉장히 한 뉴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TSMC가 AI 붐으로 1분기에 매출이 16%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AI 약 매출은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10번 뉴스가 중요합니다. 대만의 3월 매출 내역이 나왔는데 대만은 왜 그럴까요? IT에 거의 뭐 매출이 수출 IT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대만에 뭐 폭스콘이가 있고 TSMC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 중요한 건데요. AI에서 파생된 IT 수요의 낙수 효과를 레거시 제품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되면서 TSMC는 위에도 있었죠. 전nhập 약 34% 증가. 그리고 폭스콘하고 미디어텍도 매출이 34%인가요? 예. 폭스콘하고 미디어텍도 폭스콘은 애플 만들잖아요. 그럼 네. 줄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폭스콘 미디어텍도 전년 동급이 매출 전망을 이제 성장하는 걸 전망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 IT 쪽에는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네네. 대만의 지표로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대만 IT 지표가 좋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어쨌든 뭐 거기서 비메모리 많이 팔면 메모리도 네. 같이 맞습니다. 그만큼 늘어나야 될 테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 중에 대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IT 쪽이 우리가 뭐 주가도 좋았고요. 예. 당분간은 조금 더 분위기가 괜찮을 따뜻한.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잖아요. 네. 실적 이벤트 거기 결과치가 이제 안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거죠. 4월 말 5월 달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팔아줘야 되지 않냐. 5월에 팔고 떠나서 10월이라는 말이 왜 나왔느냐. 실적이 4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실적 좋은 것들 예. 쭉 올랐을 때 쭉 팔고. 올라오고 그 뒤에 실적은 2분기에 나오는 실적에서는 그렇게 비교수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세린메이라는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쭉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내일 아침에 예.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세요, 이 소리?